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올림픽의 열기가 올라가면서 여러가지 화제거리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선수들의 외모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양궁 선수의 심박수까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만큼 논란이 많은 올림픽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논란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선수들입니다. 무더위에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테니스 선수가 항의, 시작 시간 변경. 더위 속에 고통스러워하는 선수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테니스 선수 다닐 메드베데프 선수가 더위로 죽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경기 도중 주심에게 항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 제시를 하지 않으면 선수들이 위험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28일 있었던 테니스 여자 단식 8강전 파울라 바도사와 마르케타 본드로우쇼바의 경기에서 바도사 선수가 갑자기 기권을 선언했습니다. 오후 1시 정도에 시작한 이 경기가 열린 코트의 기온은 31도였고 AP통신은 체감온도는 37도까지 올라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더위를 이기지 못한 바도사 선수는 결국 휠체어를 타고 코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창문조차 열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놓여있는 선수도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중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된 네덜란드 선수단 6명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네덜란드 올림픽위원회의 마우리츠 핸드릭은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수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회견에서 선수들의 꿈은 이미 코로나19 양성 반응으로 산산조각 났다며 격리 상황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이 너무 좁고 창문이 잠겨 있어 열 수가 없다. 바깥 공기를 못 느낀다. 고통이 심각하다. 라며 IOC와 도쿄올림픽 조직위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들은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에 대해 심각한 차별을 행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의 강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오사카 나오미 선수가 조기에 탈락하자 인종차별적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온라인상에 오사카가 일본인이라고 하지만 일본어도 제대로 못한다라며 그런데도 왜 성화 점화주자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도쿄올림픽 조직위가 일본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오사카 선수를 마지막 성화주자로 결정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서 하프라고 불리는 혼혈의 경우 일본에서 태어났더라도 온전한 일본인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된다며 일본 사회의 배타성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개회식에서 일본은 혼혈 일본인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방금 언급한 오사카 나오미 선수는 마지막 성화주자였고 아프리카 베냉 출신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농구 선수 하치무라 루이 선수는 선수단 가장 선두에서 기술을 맡았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혼혈 일본인을 적극 전면에 내세운 것은 작년에 일본에서 커다란 논란이 있었던 나이키 광고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나이키는 일본에서 인종차별당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공개되자마자 일본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반응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오히려 일본의 인종차별이 세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혼혈 일본인을 내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사카 선수가 메달을 따지 못하자 오사카 선수에 대한 칭찬은 비난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뉴욕타임스가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 인해서 또다시 일본은 세계적 망신을 당하게 됐습니다. 일본은 해외에서는 비난을 받고 있고 일본 국내에서는 열심히 비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원봉사자의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도시락은 그대로 발주해 하루에 4,000인분이나 도시락을 매일 폐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되는 것은 도시락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시락에 이어 선수촌 에어컨 13,000대나 폐기, 대회 후 재사용은 미정.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올림픽이 끝나면 선수촌에 설치된 에어컨 13,000대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용 업체에 넘긴다고는 하지만 업자의 말에 의하면 에어컨은 보관 중 성능 유지가 어렵고
이렇게 많은 대량의 물건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보내진다고 합니다. 도시락에 이어 에어컨까지 대량 폐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좋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28일 한국 남자 펜싱이 단체전에서 이탈리아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한국 펜싱의 어벤져스라 불리는 김정환, 구봉길, 오상욱, 김준호 선수는 금메달을 따내므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오상욱 선수의 일화가 모두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상욱 선수의 형이 이미 먼저 펜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한 가정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펜싱을 자식 둘 모두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 선수 부모님은 오 선수를 아예 펜싱팀이 없는 중학교로 진학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 선수의 재능을 알아본 매봉중학교 감독이 오 선수 부모님을 설득해 본격적으로 펜싱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대전 지역 교사들이 어렵게 운동하는 학생들을 후원하는 운동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장학금이라는 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상욱 선수는 현재 운사모 회원으로 운동하는 후배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재능을 알아본 감독님, 학생을 후원한 선생님들, 그리고 선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피나는 노력,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황금빛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메달 획득보다 이들의 외모가 더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는 한국 펜싱은 얼굴로 대표 선수를 뽑느냐, 역시 한국은 운동선수도 멋지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모델급이네 등의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국내에서도 펜싱하라고 했더니 화보를 찍고 있네 등 실력만큼이나 이들의 뛰어난 외모가 국내외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의 외모가 가장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스키즈의 승전가로 올림픽 펜싱 한국 대표 선수를 소개하고 있어 한국 펜싱 선수 꽃미남 모음,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잘생겼다고 깜짝 놀랐다. 우와 멋있다. 한국 펜싱 선수들 꽃미남이 펜싱을 하는 나라야? 전국은 당해낼 수 없지만 펜싱 한국 대표 선수 배우들이야? 라고 할 정도로 잘생겨서 깜짝. 이 가운데 한국 양궁 선수의 심박수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양궁은 해외에서도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수많은 해외 언론들이 놀라운 한국 양궁 실력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한국 양궁을 소재로 영화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오진혁 화이팅! 10, 9, 8, 7, 6 끝! 야, 니네 그래가지고 올림픽 나가겠냐? 코로나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올림픽이야? 재밌겠네. 진행시켜. 오레다츠노 유메오 와스레나이데. 이렇게 영화 한 편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서 양궁 개인전에서 표시된 한국 선수의 심박수가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궁 개인전에서는 심박수가 함께 표시되어 나왔습니다. 일상적인 심박수 정상 수치는 60에서 100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헝가리의 발로그 선수입니다. 좌측 하단을 보시면 심박수가 169로 굉장히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경기에 들어가자 심박수가 빨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김우진 선수는 86입니다. 경기에 임하고 있음에도 일반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런 감정도 못 느끼는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 정도면 거의 부처 수준이라며 놀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한국 양궁이 세계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